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첫 번째 주제는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7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샴페인은 와인 이름이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샴페인은 와인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와인 산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행정 지역명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명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샴페인 산지에서 이곳 와인법에 따라 재배되고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샴페인 지역을 여행했을 때 찍었던 풍경 사진들입니다. 와인 산지들은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아름다운데요. 특히 이 샴페인 산지는 작은 구릉들이 아주 평화롭게 이어져 있는 풍경이라 정말 편안하게 힐링되는 아름다운 와인 산지입니다.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두 번째, 기포가 든 와인은 모두 샴페인이다. 샴페인이 워낙 유명한 이름이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 와인 산지에서는 거의 모두 샴페인처럼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발포성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언어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도 각기 다른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영어권에선 아시다시피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어로는 에스푸모소, 독일에선 젝트, 이탈리아에선 스푸만테라고 하고요. 좀 탄산 압력이 낮게 생산되는 와인은 이탈리아에선 프리찬테라고 부릅니다.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들도 달라요. 샴페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샴페인이 아닌 프랑스 내 다른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크레망이라고 부르고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까바이고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란치아코르타, 트렌토독, 아스티, 프로세코가 있습니다. 까바, 크레망, 프란치아코르타, 프로세코 이런 이름들이 와인샵이나 와인병 라벨에 쓰여 있다면 아 이거 스파클링 와인인데 하고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스파클링 와인 이름들이 있으니까 기포가 든 와인이라고 뭐든지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샴페인은 고급 음식과 즐기는 와인이다. 샴페인은 예전부터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사랑받았던 와인이기도 하고 또 현재 시작 가격이 일반 레드나 화이트 와인처럼 낮지는 않아서 왠지 같이 즐겨야 하는 음식도 캐비아나 굴 또는 값비싼 스시류 같은 고급 음식이 연상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즐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팝콘이라든지 포테이토 칩 같은 간단한 스낵류와 캐주얼하게 함께 즐기셔도 좋은 그런 와인입니다. 이제 네 번째, 샴페인은 디저트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이다. 샴페인은 모든 와인 산지 중에서도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에 눈도 오고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다 보니 연평균 기온도 다른 산지들에 비해 낮고 일조량도 적고 겨울에 낮은 온도로 인해 피해도 적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피노누아나 샤도네이들은 기본적으로 산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포도도 다른 과일들처럼 따뜻한 곳에서 자라면 당분이 높고 산도가 적당한 반면에 낮은 온도에서 자라면 당도보다 산도가 높기 때문에 샴페인에선 그 높은 산도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당분을 더 첨가해서 예전엔 주로 단맛의 와인으로 생산이 됐었고 그래서 단 음식에 잘 맞는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건데 근대를 지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당분이 든 음식이나 와인을 멀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샴페인 지역의 연평균 온도가 올라가 포도 자체의 당도가 더 높아지기도 해서 샴페인 협회의 2019년 결산 발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생산된 샴페인 중에 달지 않고 드라이한 브리스 스타일 샴페인이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로 수출된 샴페인들의 대부분은 드라이한 맛이라는 거죠. 샴페인 중에 당분을 더 첨가해서 단맛을 나게 한 샴페인은 드미세크나 세크라고 라벨에 써 있습니다. 단맛의 디저트류와 드시고 싶은 샴페인을 찾는다면 라벨을 보고 브리시안인 드미세크나 세크, 드물게는 누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샴페인 지역에 가면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의 모든 식사 코스에 샴페인을 같이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샴페인은 농후하고 리치하거나 라이트하면서 꽃향과 과일향이 있거나 각 하우스들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의 각 코스에 어울리는 샴페인들을 다 고를 수 있어서 샴페인만으로도 모든 식사 코스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샴페인은 샴페인 글래스 플룻에 마셔야 한다. 이런 플룻을 사용하면 계속 쪼로록 올라오는 예쁜 버블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죠. 그래서 이런 잔을 쓰는 건 이해하지만 샴페인에는 작은 버블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잘 만들어진 샴페인에서 피어오르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향을 잘 즐기기 위해선 목이 긴 샴페인 잔보다는 튤립 모양의 샴페인 잔이나 일반 화이트 와인 글래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샴페인은 돈페리뇽이 만들었다. 샴페인 지역에서 모헤샹동 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돈페리뇽 동상이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헤샹동에서 돈페리뇽을 독립 브랜드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고요. 샴페인 지역 안에 오빌리에라는 마을은 돈페리뇽이 재직했던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요. 사진 속 왼쪽에 좀 불룩 솟아난 교회의 첨탑 같은 것이 보이시죠? 그곳이 그분이 와인메이커 셀러메스터로 있었던 교회고요. 이곳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돌면 이런 전경이 펼쳐져요. 너무 작게 보이지만 가운데 부분에 흐르는 것이 샴페인의 젖줄기 마느강입니다. 제가 서서 사진 찍은 이곳은 작은 전망대 같은 곳인데요.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지역에 대한 설명도 써 있고 오빌리에 마을에 대한 설명도 써 있고 돈페리뇽의 생애와 업적도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물론 와인 주조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지만 이분이 현재의 기포가 든 샴페인을 만든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샴페인에 관한 잘못된 와인 상식 7가지의 그 마지막 7번째, 샴페인은 흰 포도로만 만들어진다? 샴페인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소프트 골드의 영롱함 속에 피어오르는 기포들이죠. 이렇게 맑은 와인이다 보니 흰 포도 품종의 주스로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샴페인 지역의 대표 레드 품종인 피노누아나 뮤니의 주스가 샤도네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착즙할 때 껍질에서 레드색이 나오지 않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주제, 샴페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7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샴페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와인인데요. 과연 얼마나 생산되고 판매되는 걸까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 있는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샴페인은 항상 찾을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과연 몇 병이 생산될까요? 샴페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 매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샴페인 병수는 약 3억 병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3억 190만 병이 생산됐고요. 영국인들의 샴페인 사랑은 예전부터 참으로 대단한데 미국도 이에 못지않아서 가장 많은 양의 샴페인을 수입한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순이고 가치로 따지면 2019년 기준 5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3억 병의 샴페인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샴페인이 가장 많이 판매됐을까요? 드라이한 브릿 스타일과 생산 연도가 표기되지 않는 넌 빈티지 샴페인이 전체 샴페인 판매량의 거의 3분의 2, 로제 스타일은 전체 판매량의 약 11%, 생산 연도가 표기되는 빈티지 스타일은 1.4%, 드라이한 브릿 스타일보다 더 단맛이 나는 스타일의 샴페인은 전체 2%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와인숍에서 넌 빈티지 브릿 샴페인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샴페인 병 안에는 탄산가스에서 생긴 버블들이 가득합니다. 그 한 병 안에는 몇 개의 버블들이 있을까요? 샴페인 협회에 따르면 샴페인 한 병 안에는 자그마치 100만 개의 버블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블이 얼마나 작고 고운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버블이 계속되는가가 각 샴페인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버블을 만들고 있는 탄산가스는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샴페인 병 안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평지 상태에서 느끼는 대기 압력이 1이라고 하죠. 샴페인 병 안의 공기 압력은 보통 6 정도이고요. 이 압력은 2층 버스를 지탱하는 타이어의 압력과 비슷한 압력 상태라고 하니까 오픈하실 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샴페인 병 사이즈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사진은 전에 샴페인을 방문했을 때 태탕제 지하 와인가브에 전시돼 있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대표적인 병만 전시했는데도 종류가 많죠? 샴페인 병은 모두 20개 가까이 각기 다른 사이즈가 있고요. 병마다 이름들이 다 있는데 거의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을 따르고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은 현재 잘 쓰이지 않는 사이즈의 병들도 많습니다. 현재까지도 생산되는 병 사이즈 중에서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오더할 때나 와인샵에서 샴페인을 구입할 때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병 사이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마시는 750ml 스탠다드 사이즈 병이 모든 병들의 기준인데요. 그것의 4분의 1 사이즈인 병은 스플릿이라고 부르고 750ml의 4분의 1인 187.5ml인데 보통 200ml로 생산되고 주로 비행기에서 샴페인 오더하면 나오는 손 안에 쥐어질 만한 작은 병 크기입니다. 그 다음은 반병 사이즈인 375ml인데 간혹 레스토랑에 따라 와인 리스트에 준비되어 있기도 하는 샴페인 병 사이즈이고요. 이제 다음이 스탠다드 750ml로 보통 5잔에서 6잔 서빙할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이즈가 스탠다드의 2배 사이즈 1500ml 매그넘인데요. 이 매그넘은 12잔 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모임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그렇다면 병 사이즈가 맛에 주는 차이가 있을까요? 매그넘은 좀 커서 보관할 때 스탠다드만큼의 편리함은 없지만 매그넘병에 담긴 샴페인을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두 병이 크기는 다른데 병 입구 크기가 같아요. 콜크도 같은 크기를 씁니다. 그런데 매그넘은 스탠다드 사이즈에 비해 2배나 더 많은 와인을 담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병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은 매그넘에 담긴 샴페인이 덜하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와인의 산화를 지연시키고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맛과 향도 스탠다드 병보다 더 풍부하게 숙성될 수 있습니다. 작다고 하면 작은 이 요소가 나중에 와인이 숙성될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샴페인 애호가에겐 추천하고 싶은 사이즈이지만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되도록 해프 사이즈 샴페인은 구입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샴페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7가지의 마지막, 유명 인사들의 샴페인입니다. 영화 속에서 혹은 유명 인사들이 좋아했던 샴페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영화 007 시리즈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007 무비에는 샴페인 볼랑죄와 태탕죄가 여러 시리즈에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볼랑죄 샴페인 라그롱다네와 RD가 많이 나왔었다고 해요. 007 제작자와 볼랑죄 오너와의 친분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샴페인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었는데 그가 특히 폴 로제의 샴페인을 즐겨 마셨고 처칠 수상이 사망한 후 폴 로제에선 지금까지 서 윈스턴 처칠이라는 브랜드로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모나코의 그레이스 켈리 왕비가 너무나 사랑했던 샴페인은 페리의 듀엣인데요. 아네모네 꽃이 그려진 벨레포크 샴페인으로도 유명한 하우스입니다. 다음 시간엔 시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디서 생산되고 어떤 향과 맛을 가진 와인일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